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공항 7곳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저 기초대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예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흥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축사단지 건립을 앞두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여수시와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째를 맞아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추모객들은 손편지 한 장 한 장에 그리운 마음을 담았고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24년 12월 29일 아침에 참혹했던 사고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째를 맞는 2025년 4월 7일.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참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또다시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잊지 않겠다. 진상규명까지 함께하겠다.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써내려간 편지엔 그리움과 위로, 유가족의 애틋한 사연들이 담겼습니다. 네,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뚜렷한 진상규명 반드시 밝혀져서 우리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분 편히 잠들고 우리 유가족들도 평범한 일상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독했던 시린 겨울이 지나고 첫 번째 맞는 봄. 국화가 놓인 분향소 재단 앞엔 화사한 봄꽃이 자리 잡았습니다. 희생자들이 이렇게나마 봄을 느끼면 좋겠다는 마음에 봄꽃 화단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화분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화단을 꾸미는 유가족의 손길. 칼란디바와 제라늄처럼 비교적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 화분 300여 개를 준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분향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아 모처럼 만에 미소를 되찾았지만 더는 봄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에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딱 오늘이 100일 되는 날이다 보니 그때는 추웠는데 어느덧 저희 옆에가 봄이 와 있더라고요. 유가족들 분들은 자꾸 잊혀지는 게 너무 조금 힘들어 하셔서 재단에 흰색 꽃만 있는 것보다 고인들에게도 봄을 좀 전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시린 봄날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는 콘크리트로 구축된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이 꼽혀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무안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 7곳에 방위각 시설 개선에 착수했는데요. 유족들은 이 같은 대책과 원인 규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입니다. 그날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듯 로컬라이저는 휘어진 채 덩그러니 남아있고 부서진 잔해가 사고 현장에 쌓여 있습니다. 착륙 도중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제주항공 4고 여객기. 활주로 밖에 있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고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총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돼 왔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피해가 그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토대로 무안공항을 비롯한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기초대 변경에 나섰습니다. 오는 5월 무안공항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여수와 광주공항 등의 로컬라이저 기초 구조물을 부서지기 쉽게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사고 대책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앞서 국토부가 조사 과정을 유족들에게 공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고 여객기 충돌 직전 4분 동안 블랙박스 기록이 남지 않아 사고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이 공항 관제사와 여객기 기장의 교신 기록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조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오픈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유가족들한테는 특별하게 비밀 유지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텍스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또 특별법 제정과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모든 유가족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이 지어줄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고요. 한편 사고위는 사고 원인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장흥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정비 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농촌정비는 그야말로 농민들의 주거와 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대형 축사단지 건립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관산읍 일대입니다. 이곳에 국가 공모 사업이 시행되면서 2024년부터 5년 동안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축사를 한 곳에 모으고 기존 축사 부지에는 주차장이나 쉼터,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흩어져 있는 축사를 한 곳에 모아 크게 지으면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주민들은 농촌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축산 농가와만 소통했을 뿐 주민 전체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축산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마을 4곳이 인접한 상황. 특히 축산단지 부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름에 장마통이나 비가 오면은 그 냄새를 맡고 우리는 도저히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일부 축산농가도 축사단지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사업이라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을 뿐더러 축사가 대규모화 되더라도 오히려 실익이 적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군에서 하는 일이 이 보상을 주려면 지대로 그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축사를 줄이든지 그런 어떤 방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뭐 계획도 일정한 뭐 계획도 파악도 안 하고. 이런 반대 목소리에도 장흥군은 축사단지 조성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만큼 법률 자문을 통해 보상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하고 조진진 의원하고 이렇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또 못하고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농촌 정비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7일 오전 9시 28분쯤 여수 국가산단 항구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등은 신고를 접수한 뒤 장비 60여 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발전소 직원 1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시설에서는 설비 전환을 위해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상황으로 업체 측은 산소 절단 작업 중 합성 수지 필터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 동원됐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 소금 수입에 대해 차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강제노동 사육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 보류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항구에서 모든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에서 자신을 돌봐준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평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의 자택에 침입한 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가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즉시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7일 여수 순천 11구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이익과 역사 왜곡 인사들로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 꾸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스스로 해산하고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수산업용 유류와 전기, 항생제 등을 필수 수산자재로 규정해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현황과 원가, 판매 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뒤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필수 수산자재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등이 수립돼 어업인들의 구입비 일체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 초중고 교원들 10명 중 4명꼴로 관내 1시간 안팎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이 권역별 초중고 출퇴근 교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전체 교원 수 14,000여 명 가운데 근무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교원은 6,000여 명으로 전체의 40%로 집계됐습니다. 학급별 관외 출퇴근 비중은 고등학교가 4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9.7%, 39.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주소지와 근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직 시장의 낙마로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 목포시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4월 들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장 공백 상황에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근무지 무단 이탈이나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등 복무 점검을 비롯해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세라믹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 개방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2년 동안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국산 세라믹 3D 프린팅 장비 구축과 상용화 기술 개발, 교육,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내 세라믹 분말 원료 시장의 40%, 산화 알루미늄은 97%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관련 기업이 목포와 영암 일대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